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내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벌써 남편과 결혼하게 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좀 했는지 거울을 볼 때면 늘어나는 주름과 처진 눈을 보면서 가슴 쓰린 감정을 숨긴 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인생,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에 하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 정말 많은 반대를 하셨던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두 길을 닫아버리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던 남편이었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를 하셨을까 생각해보니 그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쓰러질 정도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서로 벌면서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면 된다고 몇 번 말을 한 적도 있었으나 한 번 고생한 삶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는 부모님의 말에 그렇게 살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의 열정적인 노력 끝에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잘 벌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또 어찌나 빨리 접하시는지 성공하자마자 저희 부모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남편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인정받은 것 같다며 뿌듯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된다는 말에 부모님께서 저 몰래 남편에게 그동안 자기 딸 고생시켰다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면서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관광 상품 정도 말을 꺼냈었지만 나중에는 명품 물건들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잘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저희 부모님이 싫어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며 연락 끊겠다 했지만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며 세상 떠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면서 저에게 더 많은 걸 못해주는 자기 마음이 더 아프다며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잘 챙기자고 말을 하곤 출근한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마음을 저희 부모님은 왜 모를까요? 바쁜 남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서 귀찮게 하는 모습들에 결국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엄마, 왜 이렇게 보채는 거예요? 알아서 어련히 해줄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더 이상 엄마 얼굴 안 볼 거예요? 어머머,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보채? 내가? 황서방이 해준다는데 네가 왜 나서는 거야?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 데려가서 고생시켰으면 이 정도는 기본인 거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남편의 사업장까지 찾아가게 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만 같았던 사업은 점점 경영 악화로 인해 좋은 날만 있을 것 같았던 남편의 사업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 잘 될 때는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무너지니 뒤도 안 돌아보고 등 돌려버렸네요. 그런 부모님이 정말 너무 밉고 창피하고 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도 없이 남편의 안부 전화 또한 받지 않고 돈 빌려달라고 말할까봐 전화번호까지 차단했네요. 이런 행동들의 문제로 인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힘들어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발에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연락도 없었던 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새 돈이 떨어져서 전화 온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 엄마에게 전해들은 소식은 다름 아닌 아빠의 건강상의 문제로 전화 온 거였습니다. 전화기에 들려온 소리는 간암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청천벽력 같은 말에 결국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서류를 검토 중이었던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고 아빠의 소식을 전해주니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장기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 사업도 주저앉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의 간암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이 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밉고 싫었던 부모여도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니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많은 검사를 받았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움직이며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의 셔츠를 다려서 장롱 속에 정리하고 있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 하나의 서류 봉투를 발견했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나온 물건이라 궁금해서 밀봉되어 있는 걸 뜯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서류는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봐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다름 아닌 간 이식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빠가 간 이식을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됨과 동시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항암 치료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에도 남편은 저 몰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혼자 결정해서 일을 진행했다는 거에 저는 너무 서운했고 마침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제가 장롱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고 한쪽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곤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나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혼자서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남이야? 평생을 함께해야 할 배우자인데 어떻게 이런 걸 숨기냐고. 안 그래도 두 팔 걷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몸도 성치 않으면 앞으로 나와 우리 자식들은 어쩌란 말이야. 여보, 그래도 아버님 몸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검사받게 되었어. 마침 혈액형도 같아서 수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아직 당신 말고는 아무도 몰라. 항암 치료하는 것보다 간 이식을 하는 게 오히려 회복하는 데는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아버님과 혈액형이 다르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장난해? 사업 문제도 현재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항암 치료로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급한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시부모님께서 이런 말 들으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다시는 내 앞에서 간 이식 하겠다는 말 절대 꺼내지 마. 알겠어? 그렇게 남편과 한참을 싸우게 되었고 이 문제에 있어 더 이상 남편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가게 된 날 아빠는 남편의 이런 모습도 모르고 남편의 사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 자기가 이렇게 됐다며 아빠의 몸 상태를 남편에게 떠넘기며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갈 때 되면 사람 변한다더니 상처되는 말들만 골라 하면서 더 심각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서운해 남편이 아빠를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어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에게 눈짓으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병실에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오던 남편은 몸이 아프면 원래 예민해진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고 항상 남편에게는 미안해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던 아빠는 생각보다 치료가 더디게 되면서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었고 결국 간 이식만이 아빠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말에 기증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부만 이식을 해도 생활할 수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의사는 말했고 아빠의 상태는 점점 위독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언제까지 기증자가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며 조건이 맞는 자기가 앞에 있는데 망설일 필요 없다면서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완강히 거부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증자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 하냐고 말을 하니 살아계실 때 옆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빈자리가 생기면 그때 돼서 후회하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낳아준 부모도 똑같은 부모이고 떠나고 나서 땅을 치면 뭐하냐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의사와 예전의 상담 기록을 통해 기증 준비를 하게 되었고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에서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병원에 오셔서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벌써 남편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 사실에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런지 남편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고 남편은 아빠의 손을 잡으며 좋아질 거라며 좋은 생각만 하시라며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술 당일 남편의 결정에 모두 힘들어하며 숨죽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급하게 저희에게 오셔서는 다른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하면서 부분 이식이 아니라 전체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며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 껴안고 울면서 하늘에 감사하다고 기도했고 그렇게 아빠의 수술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식하게 되면 부분 이식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기증자분께서는 전체 이식이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결과에
몸 상태도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에게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을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남편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에 하늘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위태로웠던 사업도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항상 열심히 하며 가족을 우선시했던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 사는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린 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생각하니 살아있을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외식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